안녕하십니까, 김경준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재산의 상실은 쉽게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군주론의 백미이자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아버지의 죽음을 애통해야 하고 오래 기억해야 한다고 남에게 이야기하고 자신도 그렇게 믿겠지만 실제로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즉, 가족 모두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당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던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고 또한 존경하던 부모님이 별세하신 이후에 자식들 간의 재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더 슬퍼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교화하려는 도덕군자나 종교인들은 물론 그 자체로 의미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현실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군주가 이러한 당위론에 매몰되면 공동체는 허상만 추구하다가 현실에서 파멸하기 십상입니다. 성인 군자들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가르침을 전하고 공감대를 넓혔습니다. 이처럼 비록 소박하더라도 입에 밥이 들어가야 성인 군자도 생명을 유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한 이상을 함께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어린 시절 학교의 바른생활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흔히 물어보죠. 너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인간은 육체가 아니라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살아야 한다고 또한 가르쳤습니다. 물론 100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존재할 수 있지만 밥 굶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이 진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에게서 밥을 얻어서 육체를 보존하는 것은 삶의 필요 조건이고 그러한 밥을 해결한 후에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삶의 충분 조건인 것입니다. 현실의 인간이 밥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곧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결국 1차적으로 밥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밥을 얻으려는 노력은 신성한 삶의 본질이자 출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입에 들어갈 밥 한 그릇을 얻어서 육신을 보존해야 내일의 고귀한 이상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밥을 얻고 생존하기 위한 인간의 이기적 본능을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관념적 자유이지만 개인의 관념과는 무관하게 이기적 본능은 자연 법칙으로 또한 존재합니다. 다른 존재를 위하는 이타적인 성향도 인간을 비롯한 다른 생물에서 상당히 폭넓게 나타나지만 이 역시 집단 전체의 생존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의 진화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숭고한 삶이 개인 차원에서도 고귀한 인생관이고 공동체 전체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바람직한 동력입니다. 하지만 이기심의 극복이 개인 차원에서는 가치관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으나 조직 차원에서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변하게 됩니다. 현세보다 내세를 중시하는 종교조차도 교단이 되어서 집단화되면 강력한 이익 집단이 되는 것은 자주 보아왔습니다. 이타적 삶은 숭고합니다. 그러나 이기적 인간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현실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기심을 추구하면서 이타심의 여백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의 리더는 이기심을 일종의 도구마로 치부해서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이 이기심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조직 내에서 상호 이익 구조를 만들어서 발전적 에너지로 승화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고차원적 리더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한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스스로도 그렇게 믿지만 실제로는 재물의 상실을 더 잊지 못하는 인간들의 본능과 속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통치하는 리더입니다. 당위적인 이타심보다 본능적인 이기심이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라는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호주 개척 시절
영국의 죄수들을 구원한 것은 선장의 자비심이 아니라 선장들이 돈을 벌려는 이기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770년 4월 영국의 탐험가인 제임스 쿡 선장은 신대륙 호주를 발견하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식민지였던 미국을 죄수를 추방하는 유형지로 삼고 있었는데 1776년 미국이 독립하자 호주를 새로운 유형지로 삼았습니다. 1788년 11척의 선단이 죄수 732명을 포함한 총 1373명을 데리고 시드니 항구에 상륙하면서 백인에 의한 호주 개척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죄수들은 형기를 마치면 자유인이 되는 조건으로 호주행을 선택하였는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오랜 항해를 견디지 못한 죄수들이 다수 사망한 것입니다. 돛담배를 타고 런던에서 시드니까지 가는 것은 1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가는 험난한 길입니다. 1790년부터 3년간 죄수 4,082명 중에서 12.2%인 498명이 항해 도중에 죽었습니다. 아무리 죄수지만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영국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했죠. 죄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앙심이 깊고 자비심이 높은 선장을 선발하자라고 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이 나왔지만 실제로 효과를 거둔 방법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영국 정부가 죄수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춘 묘안은 바로 인센티브 원리였습니다. 선장에게 지급하는 죄수 호송비를 죄수 1인당 얼마 지급해서 살아서 시드니에 도착해서 땅을 밟은 죄수 1인당 얼마로 바꾸었습니다. 즉 죄수들이 살아서 호주에 도착을 해야 약속된 운임을 받을 수 있었기에 선장들은 과거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죄수들의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되었죠. 그 결과 1793년 세 척의 배가 422명의 죄수를 실어 날랐는데 사망자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후에 영국은 무려 16만 명의 죄수를 안전하게 호주로 보내면서 서양인들에 의한 호주의 개척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정치 권력이 자의적으로 시민의 재산을 탈취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미움 또는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 되기에 가장 기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군주의 행동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군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일반인들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역사의 비조라고 일컬어지는 사마천은 2500년 전 화식 열전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세상을 가장 잘 다스리는 방법은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익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은 또 가르쳐서 깨우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은 백성들을 가지런히 바로잡는 것이며 가장 정치를 못하는 것은 재산을 가지고 백성과 다투는 것이다. 감사합니다.